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49번째 이야기, 이론론 14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13번째 당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군 사상과 일지 사상, 이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당군 사상이라는 게 어느 시대냐면은, 우리 조선이죠. 원래 조선이었는데, 우리가, 이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이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당군이 세운 조선을 앞에다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당군 사상과 일지 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 그랬으니까 당군 사상하고 일지 사상에서의 선험적 오항 구조가 비교돼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살펴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조선의 당군 사상과 일지 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는 서로 다른 시대와 언어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세계가 어떻게 열리고 인간과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정초되었는가라는 동일한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에 있어서의 그 본 모습의 차이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문명에 따른 문화의 형성은 그 성격은 틀리지만 그 저변에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깔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지사상에 대한 것도 썼어요. 네, 당군 사상은 이를 신화와 국가 이념의 서사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 사상의 선험적 오항 구조는 이를 철학적 개념과 구조로 정식화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일지 사상은 우리의 일반화 작업을 한 거예요. 일반화 작업.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당군 사상은 신화와 국가 이념의 서사로 풀어냈습니다. 그러고 그 철학적 개념과 구조로 정식화한 것, 이게 일지사상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149번째까지 이르기까지 한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화되지 못한 것을 일반화하는 작업으로서 저는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군 사상에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 사상의 중요한 것은 경천이에요. 경천 사상. 이 경천 사상이에요.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웅이 청강은 그랬어요. 이때 환웅이 뭐냐면은 이제 환웅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인이 이제 환웅으로 하여금 네가 지상 세계에 내려가서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환웅의 생각도 있었지만 환인이 그거를 허해서 이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천강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웅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천손자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천강은 단순한 신의 강림이 아니라 세계와 인간 사회가 의미를 갖고 열리기 시작하는 근원적 계기입니다. 이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계시의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의 장.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광과 대응됩니다. 따라서 이게 빛이라는 건 일지사상에서 뭐죠? 계시의 장이었죠. 그래서 빛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존재의 계시로서 드러남 이전의 가능성이며 세계가 성립할 수 있는 근원적 조건이 뭐예요?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빛의 형태로 얘기가 되는 게 지금
환웅의 청강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웅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빛의 단계가 신화적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뒤 농사와 법, 질병과 예절을 가리키는 장면에서는 하늘과 땅, 인간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뭐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 뭐를 가지고 왔냐면은 구름과 비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 세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세 사람의 일종의 제사장 같은 거죠.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플러스 3,000명의 사람을 같이 내려와갖고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온 세상에서는 뭐요? 우리가 농사와 법, 질병과 예절, 그리고 하늘과 땅, 인간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인간이 분명해지고, 이때 천지인에 대한 이런 개념 성립이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질서의 개념을 뭐라고 그랬죠? 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일지사상의 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계시의 단계에서 우리가 인식의 단계로 넘어오는 그 흐름입니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만물의 형태가 존재하죠. 그 만물의 형태가 존재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은 밝음은 빛이 드러나 구별과 방향을 갖는 단계. 그러니까 구별과 방향을 갖는 단계라는 것은 뭐죠? 인식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단계입니다. 인식의 단계로 세계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고조선은 어때요? 질서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연합국이었습니다. 연합 부족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군 사사에서 천지인의 질서가 성립하는 것은 바로 밝음의 작용이 역사적 서사 속에 구현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인 질서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 천지인 질서가 성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천지인에 있어서의 세계의 경계를 두면서 그때 이 경계에 사람이 이거를 천과 지를 매개하는 자로서 지금 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드러난 질서는 뭐죠? 참된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질서는 우리는 참된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한 구분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뭐예요?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이러한 진리로 정식화가 됩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는 이 점에서 핵심적입니다.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때요? 우리는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을 관통하는 규범적 원리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규범적 원리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 규범적 원리는 뭐에 기준을 해요? 진리인데 이 진리는 발음의 질서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 발음의 질서는 어디에 근거해요? 여기는 존재의 근원, 여기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규범적 원리로서 이러한 진리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리는 이게 진리죠. 진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규범적 원리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사상에서 홍익인간은 도덕적 표지가 아니라 세계와 정치 질서를 정당하는 근본 원리를 뭐로요? 규범적 원리로 표현하자니 이게 어디예요? 도덕적 표지, 도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점에서 리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한테 구현될 때 어떻게 구현돼요? 도덕이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드러납니다. 이렇게 됐죠. 이때 도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는 나를 아는 거고 덕은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따라서 도덕이라는 거는 나를 바로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타자와의 잘 맺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예요?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질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인간 안으로 내면화되어 성품과 덕성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광, 명 해서 지금 리까지 왔어요. 리에서 뭐로 들어가요?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내재적으로 내면화가 돼서 성품과 덕성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군항검은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존재로 묘사되는데 신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 이때 이성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와 성이라는 거는 이는 신성, 성은 인간성, 이 두 개의 결합된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성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바람직하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성에 대한 개념 정리해 놓은 거 저는 별로 그거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결합된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렇게 결합된 존재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예, 사람. 그래서 이는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성품 속에 구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의 성은 리가 각 존재, 특히 인간 안에 내재화된 공면을 가리키며 도덕적 판단과 실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당군을 통해 드러나는 이상적 통치자는 바로 성이 실현된 인간의 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현된 그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실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행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지행이 합일이 됩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당군이 오랜 통치를 마치고 산신이 되었다는 서술은 이게 당군의 마지막 당군이 당군이 이 48대까지 이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48대 당군은 최종적으로는 세상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갈 때는 산신의 신령됨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서술은 통치와 질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는 무한한 확장이나 지배가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멈추고 머무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이때 조화가 이루어지고 멈추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유교에서는 대동사회라고 그러죠. 유교는 대동사회,
그 다음에 그 도교는 소국가민, 그 다음에 불교는 우리가 불국토 또는 용화세계, 이런 세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에 있어서의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그 동일성은 목표의 동일성은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라는 거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멈추고 머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서양에서는 이상사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이상으로 삼는다. 일지사상에 있어서 일지의 지는 멈춘다는 것은 이러한 완결과 절제의 단계로 다름에 머무는 존재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멈춤의 상태는 누가 멈춰요? 개별의 존재자들이 멈추는 건데, 그 멈춤의 상태는 곧 어디하고 동일해요? 존재의 근원의 상태와 같다라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의 상태는 일지 상태입니다. 일지 상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조화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멈추고 머무는 것. 그래서 고조선의 이상적 국가는 정복적 팽창이 아니라 홍익의 원리가 안정적으로 구현된 질서에 있었으며 이는 멈춤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사상이 곧 어떻게 표현돼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일치사상과 일치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군 사상은 하늘의 근원적 계시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 거죠. 존재의 근원이니까 이게 그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양자역에서는 얽힘의 세상, 그 다음에 이게 무국의 태극, 뭐 이런 식으로 혼돈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계시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열려진 거죠. 드러남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성품과 정치 질서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신화적 서사로 풀어낸 게 무엇이다? 당군 사상이다. 인간의 성품과 정치 질서니까 이건 개별체죠. 개별적인 완성이에요. 즉 개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개체 완성. 그리고 여기에는 뭐죠? 여기는 전체 완성이 되는 거죠? 전체적 완성. 그래서 이거는 개별성이고, 이거는 전체성입니다. 개별성과 전체성이 동일한 형태의 같은 값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내용이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책,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쓴 책 세 권이 결국은 밤나무 밑에 떨어진 그 사과라는 책에서 이제 그 인간과 짐승, 밤나무 밑에 떨어진 사과에서 인간과 짐승, 여기에서 이제 일지사상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결국은 이게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이게 존재 원리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반화 형태에 있어서의 그 적용이고 그 적용을 좀 더 체계화해서 만든 거, 이것이 일지사상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모두 같이 세 권의 책이 연동성 있는 책입니다. 제가 썼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다음 당군 사상은 이야기로 말하고 일지사상은 구조로 설명하지만 두 사상은 세계 인간 윤리가 하나의 연속된 질서 속에서 성립합니다. 세계 인간 요 사이에 뭐가요? 윤리가 적용으로 인해서 인간에서는 이 윤리를 어떤 형태의 도덕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성립한다는 동일한 통찰을 공유하고 있다.
자, 이제 당군 신화를 국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지사상적 독해를 한번 볼까요? 당군 신화를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고대의 신비한 이야기나 민족 기원의 상징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국가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속해야 하는지를 사유한 하나의 국가 철학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당군 신화를 국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일지사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당군 신화를 사실과 허구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윤리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상적 구조로 파악하려는 시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당군 신화에서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온 청강은 단순한 신의 강림이 아니라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원이 열리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의 근원이 열리는 계시죠. 이 계시적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터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여기에서의 다양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는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빛에 해당이 되며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의미와 질서가 먼저 계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와 질서가 먼저 계시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일지사상이죠. 그래서 국가란 우연히 만들어진 권력 정치가 아니라 세계와 인간 삶에 뭐죠? 예, 질서를 부여해야 할 필요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공동체라는 이해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 우리는 서양에서 사회계약론으로 해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내 재산과 내 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단 간의 약속을 만들어진 게 사회계약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요? 국가란 우연히 만들어진 권력 장치가 아니라 세계와 인간 삶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이때 질서를 부여해야 할 필요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뭐죠?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공동체라는 이해가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뭐죠? 계약의 상태를 맺게 됩니다. 라고 되는 거지. 자, 환웅이 인간 사회에 내려와 농사와 법, 예절을 가르치는 장면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리더는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이게 바람, 비, 구름 해서 이 세 개의 스승을 데리고 이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스승이 내려와서 뭐를 가르쳐요? 농사와 법, 농사와 법, 예절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러한 장면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돈을 구분으로 바꾸고 삶의 영역들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과정이 뭐죠? 국가는 전쟁이나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국가라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당군 시대에 있어서도 뭐예요? 국가라는 건 뭐죠?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의 국가는 어때요? 서로 간에 적대적이고 싸우고 서로 간에 분리를 해갖고 다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국가로서의 이미 기본적인 이 국가의 그 목표,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그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리더로 뽑으면은 그 뽑은 민족들은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은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지사상의 밝음은 바로 이러한 질서의 가시화를 뜻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억압과 지배의 기구라기보다 인간의 삶의 방향과 형태를 갖도록 조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국가의 모습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본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국가는 싸움질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 제도적 장치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드러난 질서는 홍익인간과 제세2화라는 이게 큰 타이틀이잖아요. 국가가 생긴 목적은 뭐죠? 널리 인간을 이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치의 질서대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홍익인간과 제세2화라는 원리로 정식화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는 고조선 국가가 지향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일지사상에서 리는 모든 제도와 권력이 따라야 할 내적 규범 원리인데, 이게 뭐죠? 리라는 게 이게 참된 리라는 건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이게 참된 리라는 거는 진리인데, 이 진리는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것은 조리예요, 조리. 이 조리라는 거는 각각에 있어서의 뭐죠? 순리를 따르는 거죠. 순리를 따르는 그 모습이 인간에게서는 도리고, 일에서는 살이고, 물건에 있어서는 물리가 있고, 글에 있어서는 물리가 있고, 이러한 이 질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앞에 문자만 다를 뿐이지 다 리가 들어가요. 인간에 있어서 왜 도리예요? 도리? 도가 나잖아요. 나. 그렇기 때문에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군 신화에서의 홍익인간은 바로 이 리가 정치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정치적 언어로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홍익인간은 단순한 표지로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보세요. 2333년 전, 언제? 기원전, 2333년 전, 지금 2026년이죠? 이게 몇 년이야, 이게. 도대체. 4359년 전에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5천년 역사인데도 지금 불구하고 헤매고 있지. 모든 세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것, 이것을 지금 상실한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이 목적은 인간 내부로 내면화되어 성품과 덕성으로 구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내부로 내면화되어 성품과 덕성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성이 완성이 됐을 때 당군이 신성과 인간성을 함께 지닌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성품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내재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인 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 성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와 성의 등치값인 뭐예요? 이 성이 우리는 보존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는 일지사상의 성에 해당이 되며 국가는 수동적으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주체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국가관을 드러냅니다. 이때의 성은 뭐죠? 광명리성 할 때, 광명리성지 할 때 그 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단군 신화의 국가는 인간 형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에 있어서의 국가는 뭐죠?
기본적으로 인성의 완성이 목표가 되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사회, 공동체의 질서, 이게 유지되는 사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지구상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사회 중에 제일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시대는 문명은 떨어지지만 가장 화목했던 시대가 단군 시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단군이 오랜 통치를 마친 데 산신이 되었다는 결말,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통치는 무한히 지속돼야 할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구현되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구현되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다스림 중에 최고의 다스림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위지치라고 그랬죠? 군왕은 있으되 군왕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맨 단군의 마지막 그 통치자가 어딜 들어갔어요? 산신이 되었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네? 이렇게 되니까. 이는 일지사상의 지혜에 해당이 하며 완성과 절제의 철학을 의미하죠. 그래서 국가란 영원한 지배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윤리적 제도라는 인식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처럼 일지사상적 독해에서 단군신화는 하늘의 질서가 인간의 성품 속으로 내면화되고 홍익이라는 목적 아래 절제된 국가로 구현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드러낸 국가 철학의 원형이 단군 신화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군 신화를 신화와 역사라는 이분법을 해방시키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가의 정당한 목적 한계를 사유할 수 있는 철학적 자원으로 재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단군 사상이. 자, 이제 단군 사상과 일지 사상의 실천적 오한 구조로 드러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볼까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의 단군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나 영웅의 업적을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지 사상은 일반화 작업이라고 그랬죠, 일반화.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특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늘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며 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공동체적 실천 사상이 단군 사상을 바라보는 일지 사상이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보면 인간과 하늘이니까 이건 경천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인간과 자연이라니까 조화, 이게 질서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이라면 이게 이 애인이잖아요. 애인.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게 단군 사상에 보면 인간과 인간관계는 어떤 사이가 돼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과는 어떤 관계가 돼요? 조화로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늘의 관계는 어때요? 경천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딱딱딱 떨어지게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를 일지사상의 실천적 오한구조인 지, 감, 각, 행, 공의 흐름으로 읽으면 이때의 실천적 오항은 맨 뒤가 공이니까 이게 뭐죠? 이건 공동체적 오항이에요. 공동체적 오항. 그래서 단군 신화는 인간 실천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변화로 확장되는 과정을 신화적으로 드러낸 텍스트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천의 첫 단계인 지는 여기에서는 뭐죠? 실천적 오항 단계에 있어서는 지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왜? 예, 광, 명, 리, 성, 지에서 우리의 실천으로 선엄에서 실천으로 넘어오니까 이 지에서 비롯되는 지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천의 첫 단계인 지는 멈춤과 절제의 단계이고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동굴에 머물며 욕망을 억제해야 했던 장면은 이건 뭐예요? 욕망을 억제해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수신의 장면은 이렇게 수신의 장면은 아니면 극기의 장면은 이렇게
인간 실천이 즉각적인 행동이나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는 움직임이 중단이 아니라 방향 없는 욕망을 멈추고 스스로를 어디에요? 발음에 두는 실천의 토대입니다. 발음이니까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사장에서 인간되면 이 멈춤을 견디는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 멈춤 위에서 지에서 감의 단계가 열리고, 감이라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단계가 열리고, 이 멈춤의 상태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늘의 뜻과 질서에 감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하늘의 뜻을 품고 인간 저세상으로 내려오는 서사는 인간 세계가 상위 질서와 끊임없이 감응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인간 세상에 상위 질서와 끊임없이 감응한다는 게 뭐죠? 경천이잖아요. 그래서 감은 외부로부터의 수동적 자극이 아니라 세계와 의미의 마음을 여는 적극적 수용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흥은 곧 각으로 이어지는데 왜요? 이 감흥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천을 하면 경천의 의미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단군 신화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고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된다. 이거 보세요. 인간 사회의 질서가 형성이 되고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히 진다는 건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곰과 호랑이의 대비는 감응한 질서를 끝까지 자각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끝까지 지켜낸다는 건 뭐죠? 수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자가 있고 얻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고 참 인간이라고 하고, 깨닫지 못한 자를 저는 제가 인간과 짐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겉은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의 속은 짐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곰은 참 인간이 된 거고 호랑이는 인면수심에 있어서의 짐승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지사상에서 이 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분별하고 스스로 책임짐을 깨어있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처럼.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각의 단계에서 얻어진 자각은 반드시 행위로 옮겨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각이라는 거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고 행해지는 게 뭐예요? 지행일치가 돼야 됩니다. 합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곰이 인내와 절제를 실제 삶의 태도로 지속한 끝에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깨달음이 행동으로 구현될 때만 실천이 성립함을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홍익인간이 이념으로 다스린 것은 개인의 실천이 사회와 정치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경천과 애인이 되는데 이 경천 애인은 결국은 어디로요? 홍익인간 사상으로 이게 확장이 돼 나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행은 개인적 도덕 회기를 넘어 공동체적 실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실천을 모두 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윤리라 하고, 이 윤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소 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 공이죠. 함께 더불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더불은다는 것은 성과나 업적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함께 변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고 오랜 통치를 거쳐 자연의 질서로 돌아갔다는 서사는 인물의 업적을 찬양하기보다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변화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지사상에서 공이라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다시 공동체의 변화가 다시 개인에게 돌아오는 상호적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당군사상은 지감각 행공이라는 실천적 오왕구조를 신화적 사사로 드러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먼저 멈추어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바로 세우고 알고 보고,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닫고 이 얘기는 뭐예요? 도를 알고 이 얘기예요. 하늘의 질서에 감응하며 그 의미를 자각하고 이를 삶과 정치 속에 실천함으로써, 이 얘기는 뭐예요? 덕을 쌓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쌓음으로써 이렇게. 그래서 마침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변화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이룹니다. 당군신화는 바로 이 함께됨과 함께 변함의 실천을 국가의 기원 이야기 속에 압축해 놓은 철학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감각행 공으로서의 당군 사상이 그대로 현실에 잘 적용되어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가야 하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사상이 현실에 잘 적용되는 사회란 당군을 숭배하는 사회라기보다 당군 사상에 담긴 실천 구조가 일상의 제도와 삶의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자, 이거 역시 종교도 그렇잖아요.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란 그 종교를 숭배하는 사회라기보다 그 종교의 사상에 담긴 실천 구조가 일상의 제도와 삶의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사회, 종교를 뜻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우리는 그 종교에 매몰이 되었고, 이게 최고예요.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종교에 담긴 실천 구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에요. 앞서 정리한 지감각 행공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그 사회의 모습은 비교적 또렷하게 그려지죠. 먼저 그 사회는 멈출 줄 아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과와 속도, 경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정책과 제도는 즉각적 이익보다 장기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며 개인 역시 무한한 욕망을 미덕으로 삼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당군 사상에서의 지는 금욕이 아니라 자기 절제의 이기에 이 사회는 소비와 성장의 방향을 스스로 성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확장보다 지금 멈춰야 할 지점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지의 모습이다. 이러한 멈춤 위에서 사회는 감응하는 사회가 되죠. 이 감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의 변화, 사회적 약자의 고통, 세대 간의 불균형에 둔감하지 않고 항상 참여를 하고 동참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나 감정 과잉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감수성을 우리는 감응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군 사상에서 하늘의 뜻에 감응한다는 것은 추상적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질서와 생명의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 현실 속에서 질서와 생명의 신호를 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깨달음을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위기를 뒤늦게 수습하기보다 미세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러한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감은 곧 자각의 사회로 이루어지죠. 이 사회에, 이 자각의 사회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동체를 살리고 무엇이 파괴하는지를 비교적
명확히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과 제도는 형식적 규정에 머물지 않고 그 취지와 윤리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죠. 공유하는 방향이에요. 네가 똑똑하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게 맞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사상에서의 각은 맹목적 수능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깨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함이 주어진 상태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회는 권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다수의 결정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재검토할 수 있는 성숙함을 지닌 그러한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이 자각이라는 것은 알게 되면 행을 이어지는 이게 합일의 상태를 만듭니다. 아니면 일치의 상태를 만듭니다. 따라서 옳다고 판단한 것은 제도와 정책, 생활 방식으로 실천되죠. 그래서 당군 사상의 홍익 인간이 추상적 표지, 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통치와 일상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국가가 형성이 되죠. 이 사회에서는 정의, 복지, 환경, 교육 같은 가치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뭐 실제적으로 뭐를 해요? 실천해야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자각해서 아는 방향으로. 그래서 예산과 법률, 조직 운영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개인 또한 윤리를 사적인 신념에만 두지 않고 직업과 시민으로서의 역할 속에 구현이 돼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회는 함께 변하는 사회이죠. 함께 변하는 사회라는 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성취는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성공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공동체의 변화가 다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덕. 성공한 개인이라는 건 도를 아는 자가 덕을 함께 쌓는 것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덕을 쌓는다는 것은 개인의 도를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도를 이룰 수 있게끔 합니다. 이때 뭐죠? 이 도를 이룬다는 것은 깨달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당군 사상에서의 공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동일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지. 이게 도를 안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조종되고 함께 성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며 사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유기체로 이해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를 종합하면 당군 사상이 현실에 잘 적용되는 사회란 속도를 절제하고 변화에 감응하며 윤리를 자각하고 이를 제도와 삶으로 실천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변하는 사회, 이 사회를 뭐예요? 당군 사상이 현실에 잘 적용되는 사회,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도 신화를 현실에 억지로 덧씌우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군 사상에 담고 있는 오래된 통찰을 오늘의 언어와 제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사회. 다시 말해, 홍익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14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